너는 학교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이 더 인간답고 존엄한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고 연결되는 팀으로서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팀으로서의 학교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학교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연결된 그런 그 연대체로서 사고될 수 있고 또 함께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단단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하나하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팀 리더십은 팀 모두가 리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뛰어난 리더의 역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팀 안에서 모두가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팀 리더십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여, 그동안 열심히 안 했으니 더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볼까 라는 주도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의 내 학교의 주인이 되보자 라는 게 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네, 이런 생각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깥에서 뭔가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으면 휘청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팀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촛불을 켜면 그러면 그만큼의 어둠은 물러나겠죠? 네, 사티시 쿠마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깥의 모든 것들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촛불을 켜는 것이 훨씬 낫다. 어둠을 저주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촛불을 같이 켜는 거죠.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해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학교 동료들과 그것을 함께 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에게 특히 환대와 공감의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교사에게도 배울 자가 필요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분을 만나면 저는 다른 교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제가 그렇게 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울 자가 많은 곳, 그것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에게를 사랑하는 것 또한 능력이고, 그리고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갈고 닦는 과정에서 동료들을 만나는 거죠. 좋은 감성을 습한 이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 성숙해 가면서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성장한 이들의 연대는 이제 보람으로 이어지게 돼요. 함께 성장해서 함께 성숙한 이들이 무언가를 함께 해냈을 때 그 보람을 맛본 사람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 길로 누군가를 계속 초대합니다. 예, 저는 이 광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와보세요. 한번 같이 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한 에너지는 또 선한 에너지를 끌어내고 초대하게 됩니다. 교사에게 환대와 공감의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로로 인해서 리더십이 발견되고요. 그것이 연마될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환대와 공감으로 서로의 리더십이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을 다해서 교육의 공동선 앞에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리에게 진정성과 울림이 있는 사실 비전들을 주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비전이 꼭 아름다워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언어들이 주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진정성 있고 울림이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비전이 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비전이 또는 우리 학년의 비전이 어떤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를 개선하는 교사에 보면은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서로의 수업이나 생활교육을 대화로서 풀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수업을 서로 개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업을 함께 성찰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가? 교육과정의 운영을 함께 평가하고 개선하는가? 공동으로 교육과제를 정하고 함께 실천하는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럴 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성찰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교실 안에서 수업, 어찌 보면 1인 공화국이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7가지 질문에 떳떳함을 하려면은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는 방향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결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성취감은 결정권이 있어야 따라온다는 거죠. 학교 구성원의 성취가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성취를 원하게 돼서 결국은 협력을 시도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이럴 때 바로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정권, 바로 권한위임이라고 하죠. 이 권한위임은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커다란 힘으로 작용을 하고 수직적인 권력관계를 수평화시키는 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로 수평적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 5스텝이라는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이 5가지 과정은 첫 번째, 관계 맺기, 두 번째, 방향과 철학 발제, 세 번째, 아이디어 발산, 네 번째, 분석 및 결정,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찰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장과 구성원 사이의 갈등에서 전략적인 리더 교사가 이 역할도 중요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역할을 잘했어요. 제가 있는 학교였어요. 제가 교무부장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면 종종 교장실에 가서 차를 마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 자체가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한번 칭찬해 주세요. 6학년 선생님께서 빈 교실을 상담실로 꾸몄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있어요. 꼭 한번 가서 칭찬해 주세요. 체육부장이 강당 체육창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는지 몰라요. 교장 선생님 꼭 가서 보시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교장은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께서 세세한 일까지 다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만족감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장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적인 리더 교사입니다. 오히려 교장보다 더 교장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리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교사의 전략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주도적으로 교장이 참여하게 하고 자신의 철학이 반영되고 좋은 일이 많은 학교에 교장이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행복한 교장은 교사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학교의 조직 문화는 교육적인 가치와 목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구성원들의 소통, 행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학교가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교사와 학생들이 정체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 직업 만족도에도 또 연결되므로 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에 대한 계속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조직 진단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천 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학교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비전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쓰는 활동으로 이걸 구체화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 교육과정의 키워드들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수업 개선 방안이나 문화예술 또는 생태, 평가혁신,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것들은 꼭 필요해라는 키워드들 많기도 많습니다. 그죠? 네, 학교에서 사실 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고, 네, 그 중에 우리가 주력하고 싶은 것들을 좀 골라내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 교과나 학년에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제안서를 좀 쓰는 겁니다. 교육과정 제안서를 쓸 때에는 이게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단계까지 구체화되도록 작성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성이나 핵심 가치, 이 활동을 왜 하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고요. 핵심 활동을 담도록 하고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 전략을 함께 담습니다. 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원 체제나 누가 담당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실행되는지를 점검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양식에 담아서 빈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앞서 그 핵심 어드를 함께 보면 좋겠지만 뭐 일주일 워크숍을 가져도 저 키워드들 앞서의 핵심 어드를 다 다루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모둠별로 이걸 하나씩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둠에서는 요 교육활동, 생태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제안서를 그룹별로 함께 만들게 되는 거죠. 수평적 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정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부여하게 되면 결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결정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공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자발적 윤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가 재구성돼요. 사적인 이익 추구의 관계에서 공적인 이익 추구의 관계로 재구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순환 구조예요. 그런데 그 순환 구조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더 강한 도전의식을 내게 되고요. 자발성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윤리성과 철학에 기반한 실천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가 나서 자긍심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주도성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권한 부여는 더 강화되는 것이죠. 구성원이 자기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와 공동체를 바꾼다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교방초에서는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교방초에서는 이 결정의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리더 양성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로서의 교육과정 의미는 이런 거예요. 탁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탁월성이 발휘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교방초등학교 역사로서의 교육과정의 의미입니다. 시사점은 이런 것입니다. 교방초의 구성원은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으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은 학습하는 것이며 철학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교사는 학습하는 자이고 철학하는 자이고 정치하는 자이다. 그렇게 교사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방 선생님들은 우리가 꺼려하는 철학을 붙들었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정치라는 그 말을 가슴에 품었고 그래야 교육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이 되자.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그 말이 새로운 길을 가는 교사에게는 따뜻한 위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